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흔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에게 마흔혁 재판관 임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오늘 당장 임명하라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조됐던 오늘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고 첫 국무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의장 자리에 최상목 부총리가 앉았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의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까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결국 끝까지 마흔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행이 이렇게 시간을 끈다면 재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견도 존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죠. 어제 지금 복귀해가지고 밤에 NSC 개최하고 밤늦게까지 직무를 봤다고 하니 그래도 한 이틀 숨 돌릴 시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재탄핵 얘기하기엔 아직 좀 성급하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한덕수 총리 재탄핵뿐 아니라 최상목 부총리 탄핵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전국은 어디로 갈지 주목됩니다.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고요. 오늘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도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결과를 존중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만 마흔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선 기자들도 상당히 궁금해하잖아요. 여러 질문들을 어제도 했지만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임명 빨리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국민을 향해서 헌재 어떤 결과라도 존중받아야 된다,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제 훈계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상목 대행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헌재에 대해서 승복해야 된다. 결론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지금 위헌 그 자체 아닙니까?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없는 것이 헌재에 대해서 이거는 모욕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다.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도 8대0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만 헌재에 승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그렇게 리더십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자신들은 반헌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 국민 보고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마흔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놓고 차후에 국민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소수 의견 냈던 김복형 재판관이 얘기했던 그 상당한 시간 이미 3달이 지났거든요.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심지어 4월 18일이면은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 뭔가 헌재에서의 또 다른 판결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7명의 정원이 필요한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임명하고 완전체가 돼서 어떤 공식적인 헌재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 설사 마흔혁 재판관이 임명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저는 하루빨리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의 의견이고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하고 국민을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흔혁 재판관이 결국에는 임명이 될 것이다, 임명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타이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최종 선거가 뭐 일주일, 2주일 그 시기만 남았지 곧 이 선고가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최종 선고 이전에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하기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이런 그 판단을 제가 하느냐? 예,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 했던 것은, 세 분의 임명을 안 했던 것은 국회 동의를, 여야 합의를 이뤄서 다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두 분은 분명히 여당과 야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부서가 다 돼 있습니다만은 바로 마은혁 그 재판관은 부서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최종 그 사인이 안 했다는 얘기죠. 민주당에서만 사인이 된 것이 전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유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인민노련이니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국회 동의에 사실상 마은혁 재판관은 거기에 부서가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덧붙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민주당에서 하루라도 빨리 임명을 안 하면은 탄핵을 하겠다 하는 얘기, 글쎄요. 하루 됐습니다. 하루. 이미 복귀가 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지금 재탄핵을 용의를 하는 것은요. 이것은 국회 탄핵권이 국회 본연의 권리를 인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한다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은혁 후보자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근데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여야 합의가 된 것으로 헌재는 간주한 것이라고 또 해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국회목은 3명인데 이 3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놓고 조금 지리한 여야 간의 협상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2명을 추천하기로 해서 각자 자기 몫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당시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해서 그걸 국회에다가 보냈던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정계선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 2명을 이제 추천하는 것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서로 상대방 당이 추천하는 거에 어떤 부서를 하거나 하는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계선 후보자는 국민의힘 쪽에서 부서를 해주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서를 안 해주고, 그거는 조금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명백하게 이거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 상태가 지금 석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절차도 필요 없고 이른바 정무적 고려도 할 사항은 전혀 아닌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직전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에 위반한 상태로 그냥 막무가내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조금 국가의 어떤 최고 고위직 공무원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의견은요? 뭐 후한무치의 극치다. 이렇게, 후한무치요? 예, 후한무치의 극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한테 해야 될 얘기를 국민들한테 훈계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저들이 국가 운영을 어떻게 그동안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저 자리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유체이탈 화법 아닙니까? 염치라도 조금 있으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근데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들을 해야 될 일만 빼는 거지 않습니까? 선택적인. 그게 현재로부터 그게 위헌이라고 판결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저 자리에 단 하루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단 하루 만에 또 탄핵을 또 협박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렇게 위헌 위법한 행위를 계속하겠다고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람을 어떻게 단 하루라도 저 자리에 놔두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 내서 저런 사람들을 월급을 줘야 됩니까?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저런 자들은 저 자리에서 있지 못하도록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실상 재탄핵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 문제를 좀 다뤄볼게요. 재탄핵은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미 헌재에서 그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0명이다라고 인정해 준 바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재탄핵도 가능한 이야기죠. 다만 한덕수 총리가 그 마흔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했던 그 명분이라고 할까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이유 때문에 위헌 입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김복경 재판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국회의 권한 침해다라는 것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이미 다 결론이 난 사안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최종적으로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기각이 됐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마흔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면죄부 준 건 아니거든요. 위헌성은 분명히 밝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는 위헌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헌재에서도 이거는 위헌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조차도 임명을 안 하느냐. 지금 3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야당에서 뭐 숫자는 많다고 합니다만은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빨리 위헌 입법 상황을 벗어나서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또 헌법소 의지를 좀 보여달라라는 차원에서 당위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박선원 의원도 그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카드인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까지. 예. 그런데 그런 반론도 있어요. 이게 헌재의 탄핵 소추에서 헌재로 가면 탄핵 소추란 게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미 다수의 재판관이 위헌이긴 한데 파면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어떤 의견들이십니까? 저는 실익도 없을 뿐더러 명분도 없다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루 만에 지금 재탄핵 카드를 꺼낸 것은 그만큼 지금 아주 절박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급해졌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저는 역설적으로 재탄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도 재탄핵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계속 그 언급을 했듯이 30번째 최상목 대행, 31번째 심우정 검찰총장 이미 윤석열 이 대통령을 석방 지휘를 한 책임을 물어서 탄핵 얘기를 꺼낸 적이 벌써 2, 3주 됐지 않습니까? 32번째 한덕수 총리의 재탄핵을 저는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국민들의 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국민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국민들의 후폭풍이 얼마나 차가운지 한번 광야에서 마저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역설적으로 탄핵을 한번 추진하시라. 저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 큰 물줄기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폭풍 광야라는 말을 쓰면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역설적인 발언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헌재 결정문을 가지고 반론을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4명의 기각을 낸 헌법재판관의 결정문을 보면 위헌 위법적인 것은 맞으나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의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의도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사건의 흐름을 보시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임명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탄핵될 때 당시만 하더라도 헌재가 이것이 위헌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판결이 분명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은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의도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당시의 행위와 지금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1월 26일 날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을 때 상황하고 지금은 또 달라진 것이 지금 8명 중에 2명의 재판관이 4월 18일 날 임기 만료로 퇴임합니다. 그러면 6명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려면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곧 6명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의 기능 마비 내지는 헌재를 사실상 파괴하려는 의도가 이제는 보인다고 판단할 그 근거가 뚜렷하게 생기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김희정 의원 의견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많이는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헌재 결론에 승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승복 안 하고 있는 단적인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흔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초지일간 계속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권한쟁의 심판과 총리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명 안 하는 것은 위헌 입법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그게 헌재의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헌재의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모순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 설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이 안 되는 모순이자 궤변 아닙니까? 예, 네 분 모두 임명의 필요성은 동감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시기에서 이견이 있고 그 당위성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